안녕하세요. 마음이 아플 땐 마음에도 약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박연미의 마음약국. 저는 여러분의 마음 주치 박연미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민들이 우리를 많이 흔들어 놓죠. 때로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망설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마땅히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이곳 마음약국을 찾아주세요. 따뜻한 이야기, 진심 어린 조언. 당신의 지친 하루에 꼭 맞는 처방전을 준비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미 약사님. 저는 40대 돌싱입니다. 재산도 자식도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오늘은 제 마음속에 맺힌 작은 응어리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얼마 전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형편에서는 결코 가벼운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선뜻 도와줬죠.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친구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연락도 해봤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돈보다 마음이 더 속상합니다. 내가 이 친구를 잘못 본 걸까? 혹시 나만 친구라고 생각했던 걸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나이에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건, 다시 기대해 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약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또 조용히 마음을 접어야 하는 걸까요? 약사님의 따뜻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속이 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혼도 하셨다는데 누구보다 좀 위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깝다고 생각한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듣는 저도 진짜 속상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원래 더 아프거든요. 근데 상실감이 굉장히 클 텐데 이 사연자분 마음이 너무 고운 것 같아요. 그냥 혼자고 그런 상황인데도 뭐 이 친구가 또 요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돈 거래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선뜻 이렇게 빌려줬다는 걸 보니까 분명히 남의 뭐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선 여기에서 친구니까 분명히 또 이쪽으로 사연을 보낸 거 보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은 제가 봐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두 가지가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는 이분이 왜냐면 액수를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 할 적에는 금융권에서 분명히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지금 말한 게 맞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또 그 전에 이제 양심 문제로 들어가면 내가 이 돈을 갚을 마음이 없으면서 빌려달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쓰고 꼭 갚을 거라는 그 마음 속에서 빌려달라고 한 건지가 관건인데요.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왜냐면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진짜 저도 이거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만약 그쪽 어렵고 그렇다면은 친구한테 사정을 자초지종을 말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있잖아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든지. 근데 지금 그런 가정이 빠졌단 말이에요. 좀 이분은 친구로서 조금 우선은 제 마음에선 자격 미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듣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뭐 요새는 또 세상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받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쉽게 열려 있어요,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분명히 친구니까 그런 거는 안 했을 것 같고, 뭐 약정서를 쓴다든지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카톡을 보낸다든지
그런 게 없어도 우리가 요새는 뭐 21세기에 모든 게 폰으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돈을 뭐 빌려줘서 고맙다라든지 그런 분명히 기록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거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소액도. 근데 그게 직업 명령 신청이라 해가지고 저도 요번 기회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또 들어 있고 또 굳이 내가 뭐 소송비를 쓴다거나 하지 않아도 그런 길은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으로 조금 알아봤거든요. 근데 친구분이라 하고 이러니까 또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돈도 못 받는 것도 그렇지만 그 마음 자체가 상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뭐 방법을 쓴다 이러지는 않을 듯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연자분 그 좋은 마음, 남을 이렇게 그래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또 이제 하나는 이 좀 약간 냉정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돈을 빌린다는 거는 분명히 친구니까 이자를 생각 안 하고 빌려줬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누구한테 은행이든 어떤 돈을 빌릴 때는 이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한테 빌린다든지 언니한테 빌린다든지 친구한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자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친구한테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은행에 빌렸다, 제2금융권에 빌렸다 이러면 이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가 내가 여유가 되면 어느 돈부터 갚겠어요? 분명히 이자가 많이 나가는 쪽을 갚는 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거예요. 본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친구 어려운데 사정은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이분은 금융권부터 해결할 거예요. 왜? 친구분한테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뒤로 내가 이 돈은 나중에 좀 갚아도 우선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런 경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거는 냉정한 처방이라고. 근데 저도 좀 이렇게 냉정한 쪽으로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인데, 저 이 사연을 받고 제가 좀 심사숙고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거든 이렇게 뭔가를 배우려면은 우리가 수업료가 들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하고 그런 가정도 겪고 아마 산전수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상처가 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친구한테 선뜻 마음을 내고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좀 여리고 좀 어질고 양심 같은 것도 잘 챙기는 그런 분일 텐데 친구분이 들으면 섭섭할란 거는 몰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에 대한 수업료 내가 만약에 뭐 이 친구 아닌 다른 어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 거를 빼고 어떤 누군가한테 또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또 이런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연자분이 이 친구한테 그 돈을 빌려줌으로 해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앞으로 내가 돈 거래할 적에 정말 차라리 친구 어렵다면 그래 내가 이 정도 그냥 니 준다 할 정도 아니면 거래를 할 적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빌려준 몇 월 며칠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걸 쓴다든지 아마 그런 가정을 아마 앞으로는 이 계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자신이 없으면 친구든 부모 형제든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 속상하잖아요. 돈도 빌려주고 마음도 상하고 친구도 잃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친구가 뭐 끝까지 어떻게 할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선 내가 수업료를 지불했구나. 내가 앞으로는 뭐 돈 거래를 할 적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게 좀 있으면 있을 것 같고요.
또 친구를 잃고 싶지 않으면 하나 제가 꼭 말해주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카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친구가 전화는 안 받아도 카톡은 읽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편지를 쓰듯이 친구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이렇고 이렇고 이래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친구야 어쩌면 네 상황이 어떤지 내가 뭐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할 정도면은 분명히 내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건데 그러면 빨리 아니어도 되니까 너가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 너도 어떻게 될 건지 나한테 알려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편지 쓰듯이 한번 써가 보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답이 없다, 읽고 답장이 없다 할 때는 버리세요. 아시겠죠? 버리세요. 또 버리고 나면 새 사람이 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저만 쓰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보내주신 분 하늘에 적금 였는 이해를 하려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떤 좀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저를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늘에다 적금을 였는다 하면서 여기 살면서 뭐 이런 억울한 거나 이런 거를 좀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근데도 없다. 그러면 버리시고 돈도 이러면 결국 못 받거든요. 이자 안 받고 빌려주는 돈은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겠어요. 그죠? 이렇게 뭐 오늘은 처방이 어땠을런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어요. 진짜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싶으면 싹 잊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힘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또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저는 박앤미의 마음약국 박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